안녕하세요, 올바람입니다. 어제 사실 거의 모든 회사들이 오른 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반도체라든지 빅테크 기업들도 그렇고 나머지 원래 많이 빠졌던 기업들 위주로 굉장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특히 테슬라가 많이 오르는 모습도 보여줌에 따라서 주주분들이 기뻐했던 밤이었을 것도 같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보니까 현대차와 애플카 협력 얘기가 뜨겁게 또 달궈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미국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 제가 갖고 있는 분야 자체가 태양광이랑 테슬라 등 혁신 기업이나 5G 섹터에 통하는 기업들을 많이 들고 있다 보니까 좀 더 눈에 띌 정도로 초록색이었는데 테슬라는 이제 어제 다초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올랐던 기업이었습니다. 다초가 어제 8% 가까이가 올랐죠. 다초가 한 달 사이에 보자면 이거는 한 달 사이가 아닌데 한 달 사이로 보자면 어쨌든 104%가 올랐습니다. 다초가 104%가 올랐고 그리고 용기실리콘에 대해서도 라이브 때 제가 갖고 있다, 요즘 최근에 투자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용기실리콘도 얘기 드린 이후로는 한 달 사이에 대략 56%가 오른 모습을 보여줌에 따라 지금 좀 많이 괜찮은 상태입니다. 시장 자체가 태양광 쪽은 시장 자체가 커지는 속도가 상당히 큰데 그 와중에 이미 티어1 그룹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 이들이 과실을 거의 다 많이 가져가는, 그러니까 시장이 커지는 거에 대해서 과실을 소수가 가져가는 그런 양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티어1 그룹들의 주가가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이 따뜻하다 이런 얘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폴리실리콘 업계에서는 가격과 물량으로 치고 가고 있는 통웨이를 지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다초도 좋게 볼 수 있겠지만 지금 통웨이가 이게 이제 스촨 용상실리콘이 이게 이제 통웨이의 자회사인데 이쪽으로는 계속해서 캐파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다초보다도 더 저렴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근데 많은 그룹에서 어쨌든 태양광 쪽에 리서치를 오래 해오신 분들이 통웨이랑 다초 그리고 이전에 얘기 드렸듯이 이런 4형제 이 정도를 티어1 그룹으로 꼽습니다. 근데 이런 정도에 비해서 지금 다초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고,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이전에 영상으로 또 소개를 드렸었지만 이제 폴리실리콘이 가격이 워낙에 괜찮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그 포지션, 익스포저가 높은 다초와 달리 통웨이는 원래 셀 단위의 볼륨이 크던 회사였고 그거를 폴리실리콘을 이제 차세대 사업으로 키우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익스포저가 크지 않은 통웨이 입장에서 다초보다 주가 상승이 조금 더 더디다. 그러나 역시 통웨이 쪽에서 혁신을 이루고 있는 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이 코스트 커브상의 가장 밑에 있는 이 녀석이 캐파를 지금 말도 안 되게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신이 갖고 있던 캐파의 2배 가까이, 그러니까 100% 가까이를 이번에 늘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늘리기 시작하고 있고, 그런 녀석이라서 전체적으로 태양광 기업의 혁신 기업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통웨이에 대해서 언급드린 자료는 최근에 연말에 정리를 하면서 올려드린 자료가 이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슬라에게로 조금 더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테슬라가 어제 전체적인 상승장, 그런 상승장 속에서도 한동안은 사실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들은 보여줬습니다만 어제 굉장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7.94% 올라갔습니다. 블루웨이브가 촉매가 돼서 뻗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이제는 시가총액상 7,735억 달러가 되기에 이르면서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동차 회사를 넘어서 페이스북을 넘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깊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자동차 업계의 마켓캡을 한번 보게 되면 결국에는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1위로 치고 나가고 있고, 그리고 5위에 니오가 올라온 점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테슬라에 대해서 한 번 더 스토리를 얘기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이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오랫동안 해오셨던 분이고, 그리고 제 채널에서도 몇 번 예전에 다뤘던 분이라서 이제는 좀 익숙한 얼굴인데요.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불리시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일단은 이분의 영상을 틀어드리진 않고 이제 오늘은 좀 태양광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아서 이분의 얘기를 세 줄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테슬라는 실제로 분산 발전, 그러니까 VPP라든지 ESS를 통해서 결국에는 분산 발전을 하는 에너지 사업이 주력이다. 에너지 사업을 하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에너지를 그런 면에서 활용하는 방법, 저장하는 방법, 여긴 또 겹쳐내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내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 가장 큰, 지금 오토메이커보다도 가장 큰 시장은 결국에는 전력 유틸리티 분야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에 주목할 때 주가는 지금보다 2~3배 정도 오를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쯤에 소개를 드리면서 원래는 다시 테슬라 얘기를 할까 했는데 아직은 세그먼트라든지 그 태양광 내 섹터에 대한 생각이 조금 뭉뚱그려서 생각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태양광 쪽으로 조금 더 깊이 공부해 보신다면 태양광 혁신이라든지 분산 발전 분야의 혁신이 생각보다 마켓 사이즈가 크다.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그런 면에서 볼 때 조금 예외적인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글로벌리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분야가 태양광인데, 한국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LCOE 측면에서, 발전 단가 측면에서 태양광이 석탄보다 가격이 발전 원가가 높은 국가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국가가 몇 없습니다. 지금 미국이라든지 인도나 중국, 유럽 등 실제 태양광을 이끌고 있는 티어 1 그룹들은 태양광이 가장 저렴한 발전원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조금 더 분리를 도와드리자면, 테슬라는 파워웰과 메가팩을 통해서 레지덴셜이나 유틸리티 분야의 ESS 영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소개를 드릴게요. 그리고 태양광에 대해서는 영상 중에 재생 목록을 제가 하나 만들어 둔 게 있는데, 이전에 요청을 좀 받아가지고 이 재생 목록을 하나 만들어 뒀습니다. 제목은 태양광 모음이고요. 한번 가셔서 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일단 태양광은 이전에 대해서 이제 계속 태양광에 대해서 제가 주시를 하고 있다 얘기를 드리면서, 그쪽에 대해서 미리 관심을 두셨고 하신 분들은 미리 많이 버셨을 것 같고, 또 공부를 하신 분들은 투자하신 경향이 강하고, 돈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아직은 잘 모르시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이 분야의 굉장한 주가 상승을 조금 지켜보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모르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태양광 스케일은 이렇게 크게 3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테슬라가 하고 있는 영역은 주로 이렇게 레지덴셜과 유틸리티 2개 분야입니다. 근데 이걸 뭐 다 하냐 이렇게 보면 또 안 되고, 일단은 굉장히 자세하게 봐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분야에서는 유틸리티 중에서도 이 패널이나 O&M이나 이런 게 아니라 ESS 배터리 팩 분야에서만 하고 있는 거죠. 이전에 3프로TV에서 메리츠 증권의 리서치 센터에서 잘 다뤄주셨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해당 사진이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태양광에 대해서는 뭐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는 것도 좋지만, 이거는 조금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이제 그 3프로TV에서 조금 빠졌던 내용은 ESS가 조금 빠졌다고도 볼 수 있겠죠. 이거는 배터리 사업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태양광 밸류체인에서 좀 확장시켜서 볼 때 포함되는 부분입니다만, 이게 상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단가도 높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 폴리실리콘의 모듈까지를 모두 좀 자세히 보자면 이렇습니다. 자세히 볼 때 폴리실리콘 하는 거는 이겁니다. 이쪽 분야는 주로 생산 단가 중에서 전력비가 대략 30% 가까이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싼 쪽이 이 단가를 그만큼 많이 낮출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또한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치킨 게임이 심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기술력이랄 게 딱히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모든 분야가 치킨 게임을 하고 있고, 주로 중국 기업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전력 비용이 싸고 규모의 경제를 이미 엄청나게 많이 갖췄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급격하게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다초와 통웨이입니다. 해당 기업들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인곡과 웨이퍼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분야는 용기 실리콘이 좀 압도적인 편입니다. 인곡과 웨이퍼 분야에서 용기 실리콘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50%, 올해는 대략 60%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이게 근데 한 기업이 얼마나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가, 이게 과연 뭐 70%까지 가도 상관이 없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재를 좀 받을 수도 있겠지만, 동종업계의 다른 기업들을 다 죽일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갖췄기 때문에 평균 가격 자체가 다른 기업들보다 20%에서 30% 가까이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특징이 테크 기업도 아닌데 영업이익률이 21%에 달하고 순이익률이 19% 정도입니다. 이게 태양광 기업이 내는 그 순이익률입니다. 승자 독식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조금 더 좋은 상황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셀과 모듈 단위로 좀 가보죠. 셀과 모듈 단위 쪽에서는 이 셀 쪽에서도 파이가 좀 큰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통웨이가 이 셀 쪽에서 원래 사업을 하던 녀석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폴리실리콘에도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하나솔루션, 큐셀이라든지 뭐 진코솔라, 캐나디안솔라, 트리나솔라, 뭐 그리고 발전소 레벨까지 간다면 퍼스솔라 등이 꼽힙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중국 얘기를 많이 드렸죠. 근데 왜 이렇게 됐냐? 간단합니다. 중국이 글로벌 태양광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이 이 밸류체인 분야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폴리실리콘은 2019년 기준 마켓쉐어가 중국이 가지고 있는 게 64%, 그리고 웨이퍼 쪽에서는 92%, 셀 단위에서는 85%, 모듈 단위에서는 80% 등입니다. 근데 이쪽도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결국에는 시장 점유율이 조금 이렇게 낮더라도 실제로 티어 1 그룹이 있고 티어 2, 3까지 있다. 그러니까 비용이 이만큼 높다, 중간이다, 낮다,
이게 있다면 생산 비용이 아주 저렴한 단위는 거의 다 중국 기업이 다 차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공부를 좀 더 해본다면 중국 기업들이 실질 지배력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분야는 또 좀 상대적으로 안타까운 얘기일 수 있겠지만 특히 국내 태양광 기업들 위주로 볼 때는 실적이 매출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도 이거랑 조금 더 비교를 해볼 때 글로벌 태양광 기업의 실적 동향을 보면 융기실리콘의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압도적인 편입니다. 그리고 3분기로 갔을 때도 굉장히 압도적이죠. 여기서 중국 기업이 아닌 거는 이 퍼스트솔라밖에 없습니다. 캐나디안 솔라도 R&D를 캐나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생산 기지들은 여기들은 다 중국 기업입니다. 그리고 태양광의 그 전체의 캐파, 그러니까 그 수요 자체도 중국이 압도적으로 큰 편입니다. 그래서 내수 사업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고 보통은 위안화 절상이 리스크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내수 시장이 좀 더 크기 때문에 태양광 분야는 좋은 흐름을 보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수요 자체도 계속해서 세계적으로 볼 때도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작년보다도 올해 더 클 것이고 올해보다도 내년에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이런 거는 여러 가지로 있는데 태양광 기업들이 계속 치킨 게임을 하다 보니까 가격 자체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도 기업들이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재생에너지 믹스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걸 상당히 방어를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거는 수요에는 반영이 안 되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분야는 어느 순간 지금 모기지증권의 연체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는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시장의 모기지증권이나 이런 게 지금 심상치가 않은데 그런 분야에서 어느 순간 그린 뉴딜처럼 인프라적인 투자를 통해서 직접적인 큰 돈을 풀어야 할 시기에는 그런 돈을 풀 만한 것이 5G 나 태양광이나 풍력 분야라든지 이런 걸 제외하고서는 크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지금은 가수요로 조금 보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아무튼 다시 돌아가 보자면 테슬라 유틸리티 ESS는 이런 전체적인 흐름은 결국에는 그냥 그리드로 내보내게 되면 그냥 흘러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는 테슬라의 메가팩이 보여주듯이 이런 배터리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정형 배터리인데 그게 이제 이런 거죠. 배터리를 그리드와 연결시킬 수도 있고 ESS가 보관을 해뒀다가 또 비쌀 때 팔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것인데 이 버추얼 파워 플랜트에 대해서 테슬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ESS와 컨슈머 단위의 프로슈머를 그래서 솔라루프를 통해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꼽힐 수 있겠고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중에 파워허브도 있고 그리고 오토비더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결국에는 슈퍼차저나 그리드, ESS 그리고 테슬라의 차량들 이런 여러 가지 수요와 공급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업이 좀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전체 에너지를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 핵심이 사용 분야에서는 테슬라의 차량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슈퍼차저 그리고 공급 분야나 이런 저장 분야에서는 메가팩을 꼽을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태양광 내에 굉장히 다양한 밸류체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가 투자했던 솔라엣지 같은 인버터 시장에 대해서도 아직 다 설명을 못 드린 상태입니다. 이런 심화학습은 어쨌든 아까 태양광 모음 그 재생 목록을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력 유틸리티라는 측면에서 테슬라가 2배, 3배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주로 ESS와 솔라루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보통은 이런 태양광 패널을 이렇게 지붕 위에 까는데 테슬라는 이거 솔라루프라는 거는 이 지붕의 타일 자체를 패널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도 굉장한 그 강도를 가지고 있고 튼튼하고 오염에도 강하고 잘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짜 지구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주식 가치가 워낙에 많이 올라가다 보니 생긴 일인데 정점으로 해서 거의 $800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부자인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스페이스X나 테슬라, 뉴럴링크, 보링 컴퍼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은 시점인데 화성까지 가는 거를 꿈을 좀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뭐 테슬라 여러 산업들이 물론 다 수직 계열화돼 있고 외부의 서드파티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좀 재미로 보는 거에 가깝죠. 그렇지만 테슬라의 스타트업을 이제 체인으로 묶어서 본다면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포테인먼트의 자체 개발이라든지 FSD 칩이나 도조나 오토파일럿이나 비전테크, 인슈어런스, 앱스토어, 로보택시 그리고 에너지 분야에서도 이런 식으로 슈퍼차저나 솔라루프나 그리드 서비스와 배터리 이런 식으로 꼽을 수 있겠죠. 뭐 각각의 리스크들은 있겠지만 충분히 이게 아예 무관한 사업들은 아니기 때문에 애플처럼 에코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제 RBC 캐피탈의 애널리스트인 조셉 스팍이 이번에 테슬라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좀 완전히 잘못 봤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하면서 목표 주가도 그렇고 투자 의견도
언더퍼폼에서 섹터퍼폼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도 339달러에서 700달러로 바꾼 상태인데요. 원래는 월스트리트의 베어 중에 하나였던 RBC 캐피탈이 이 견해를 바꾼 것이기 때문에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이제 스팍이 2025년에 그 테슬라의 딜리버리 배송치를 대략 130만 대에서 원래는 130만 대였다가 이거를 170만 대로 늘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략 어제 소개드렸던 중국의 그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리포트에서 봤듯이 대략 2025년쯤에 330만 대를 예견하고 있는 시점에서 170만 대를 예상하는 거는 조금 더 이게 굉장히 보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애널리스트의 의견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앞에 얘기한 게 좀 많아서 여기서 일찍 마쳐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